안녕하십니까. 10분 편집 장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나무 도형을 만들면서 에디터블 모드와 그리고 익스트루드 기능과 익스트루드 기능 내에 있는 이너라는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 익스트루드 이너, 그 다음에 에디터블 모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큐브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여기 간단하게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바꿀 때 우리가 세밀하게 면을 선택한다든지 이 면을 조절한다든지 이 점을 선택하고 점을 조절한다든지 꼭지점을 선택하고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모드에서 에디터블 모드, 편집 모드로 변형을 하게 되면 이 면과 선과 점을 활용해서 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 모델에서는 이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있죠. 어트리뷰트 패널에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세그먼트 X, 세그먼트 Y, 세그먼트 Z 이렇게 있는데요. 세그먼트는 어떤 거냐면 도형을 표현할 때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큐브를 약간 없애보고요. 자, 제가 이 원기둥 실린더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실린더를 만들었을 때 이 세그먼트가 4고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16입니다. 자, 일단 실린더를 선택을 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죠. 세그먼트가 뭐고 뭐 아무런 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가셔서 여기 쉐이딩 라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두 번째 거 쉐이딩 라인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렇게 선이 보입니다. 자, 위로 좀 올려다 봐서 원기둥의 선도 이렇게 보이는데 지름이 이렇게 보이죠. 지름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자, 이렇게 선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런 선들로 도형을 표현하는 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라디우스, 요거는 이제 반경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농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라디우스라는 게 있고요. 요 값을 올리면 원기둥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하이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가 길어졌다가 작아졌다, 길어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자, 근데 하이 세그먼트는 이 높이를 표현하는 이 선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선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선들. 자, 그래서 지금 4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얘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로 바꾸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이 로테이션이라는 건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원과 관련된 건데, 요렇게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지름들이 몇 개나 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원에 가깝지 않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한 6 정도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원에 가깝게 숫자를 늘려주면요, 이런 식으로 원에 더 가깝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그먼트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이 세그먼트 기능은 이 기본 편집 모드, 기본 모드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에디터블 모드를 쓰게 되면 이런 세그먼트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이 큐브나 실린더나 이렇게 폴리곤 모형을 이 면, 선, 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기본 모드에서 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에디터블 모드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그먼트는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지, 크기는 얼마나 정도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에디터블 모드로 돌아가면 좋습니다. 자, 근데 에디터블 모드의 단점이 에디터블 모드로 이제 이 모형을 변경하면요, 다시는 기본 모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나무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기본 모드죠. 길이를 이렇게 좀 적당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저는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한 12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에 가깝지 않고 조금 각진 모양이 되죠. 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대충 설정을 했으면 저는 요 에디터블 모드로 깰 겁니다. 자, 깬다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사람들이 이제 에디터블 모드로 변형할 때 뭐 깬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깬다고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얘를 클릭하고요. 실린더 오브젝트 패널에서 실린더를 선택을 하고 이제 알파벳 C를 눌러주면 우리가 에디터블 모드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에디터블 모드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변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C를 눌러도 변형이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Make Editable 이라고 되어 있죠. 에디터블 모드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좌측 패널에서 가장 큰 상단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에디터블 모드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단축키 C를 눌러도 되고 요 버튼을 눌러줘도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르고 나니까 다시 이제 사라졌죠, 요 버튼이. 그래서 에디터블 모드로 변형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체스판처럼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에디터블 모드로 변형됐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에디터블 모드를 선택을 하면 면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면을 선택해 볼게요. 여기 보면 폴리곤 모드 클릭하시고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Shift 누르면서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 있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 위에 윗면에 있는 윗면을 전체 선택할 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루프 셀렉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루프 셀렉션은 U를 누르고 L을 눌러주면 돼요. 자, 단축키를 UL인데 좀 빠르게 눌러줘야 됩니다. UL. 자, 다시 UL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콘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커서의 모양이 변합니다. 루프 셀렉션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라이브 셀렉션 선택하고 다시 다시 이제 풀어졌네요. 다시 UL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윗면을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할게요. 자,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으로 쭉 높여볼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알파벳 D를 눌러줍니다. D를 눌러주면 아이콘이 바뀌었죠. 자, 빈 공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늘려주면 더 올라가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쌓아지면서 늘어나요. 자,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층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나무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윗면을 살짝 줄여 볼 겁니다. 윗면을요. 원의 윗면을 살짝 줄여 볼 거예요. T를 눌러서요. 스케일 줄여 볼게요. 자, 이것도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옮겨주면 점점점 줄어드는데 안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Enable Axis라는 게 클릭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심 좌표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 얘를 다시 풀어주고요. 다시 T 눌러주고 줄여주면 줄어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D 눌러줘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살려줘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쭉 올려주고요. 다시 T 눌러줘서 스케일을 살짝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D 눌러주고 올려주고 T 눌러주고 살짝 좁혀주고요. D 눌러주고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울퉁불퉁한 느낌의 이렇게 기둥이 생겼고요. 여기에 나무 형태를 좀 주기 위해서 조금 허접하긴 합니다만 나무 형태를 주기 위해서 연습용이니까요. 이제 넣기 위해서 스피어라는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피어라는 도형을 만들 건데 요 기둥 위에 이렇게 생성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요 실린더 아래로 배치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요 실린더 아래로 배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큐브 클릭해서 여기 스피어라는 게 있죠.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성됐어요. 자, 근데 지금 오브젝트 패널에 보면 이 두 개는 떨어져 있죠. 자, 근데 요 안으로 넣으면 스피어가 실린더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위 레이어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움직여 볼게요. 얘를 클릭하고 움직여주면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기본 모드 바꿔주고 실린더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주면 여기 같이 따라다니죠. 이렇게. 스피어가
실린더 하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하면 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따 스피어 없애주고요. 자, 이렇게 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가지고 실린더 클릭하고, 자, 이렇게 하위로 들어가게 하는 단축키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스피어를 눌러주면 됩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스피어를 클릭하면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편하죠. 근데 지금 세그먼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너무 원과 가깝게 됐죠. 살짝 울퉁불퉁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좀 바꿔주겠습니다. 8 정도로 바꿔볼까요? 8. 자, 너무 좀 그러네요. 9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죠. 뭐 나무 모양은 아니겠죠. 사실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모양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런 모형을 만든 이유는 첫 번째, 익스트루드 기능을 활용해서 에디터블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하면 면을 좀 더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 요거를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큐브라든지 스피어라든지 어떤 이런 모형을 만들어 생성해내면 이 레이어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또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익스트루드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 기능을 앞으로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 한번 요 기능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모델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늦은 건 아니죠. 제가 늦었죠. 제가 좀 늦게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늦게까지 이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